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불명예스러운 사태 이후 성인지 감수성이 다양한 각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발의된 경남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안이 심사 보류되면서 그 내용과 보류된 배경에 대해서 지역 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분과 함께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경남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안을 발의한 경남도의회 김경영 의원 나오셨고요. 산업 및 조직심리학 박사 박정훈 경남 공공정책연구원장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김 의원께서 발의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안이 심사 보류됐습니다. 특히나 여성계에서 아쉬워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관리를 위한 조례는 말 그대로 성인지 예산제 제도가 성과 관리를 좀 따져보고 평가를 통해서 좀 개선하는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심사 보류가 되었는데 주로 이제 위원들이 제기했던 부분들이 이 성인지 예산 협의체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이제 성별 영향 평가 제도 안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와 좀 유사한 거 아니냐. 그래서 또 위원수가 많지 않냐. 또 그리고 또 공로가 있는 공무원한테 포상하는 것이 뭐 실효성이 있냐. 또 다른 조례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 뭐 이런 요구를 하면서 결국 좀 수정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이 심사가 보류됐다는 건 파기와는 좀 다른 의미지 않을까요? 네, 보통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파기된 걸로 보든지 아니면 본회의에 다시 재상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사 보류는 다시 재논의할 수도 있고 또 안 하게 되면 자동 폐기되고 좀 이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수정해서 좀 해보자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성인지라는 단어가 최근 몇 년 사이 참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성인지 감수성인데 이 단어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짚어갔으면 하거든요. 네, 성인지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용어의 정확한 명칭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은 사실 아직 학자마다 정의하는 개념이 조금 달라가지고 완전히 합의된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주로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차별이나 불평등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있느냐, 지각하고 있느냐 그 정도의 이야기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강의의 개념으로는 성평등 의식이라든지 그리고 실천 의지, 성인지력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고요. 1995년 중국에서 열린 제4차 유엔 여성대회에서 사용한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다가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반에 행정에서 사용하게 된 걸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법원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강조 사례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성인지 감수성이 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아직 합의된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판사들마다 다른 관점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판결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점이 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연구와 판례 연구들이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조례안 심사 보류 소식 들으셨을 것 같은데 박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놀랐었고 그리고 첫 번째 심사를 보류하신 분들 의견 중에 하나인 공무원 업무 과정 부분이 좀 궁금해서 사실 경상남도에 있는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신가 싶어서 제가 경상남도 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네, 조회수를. 몇 분이나 계시던가요? 한 3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놀랍게도 우리 경상남도 인구가 350만인데 3분 정도가 있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었고요. 사실은요. 그렇다 보면 심사 보류를 요청하셨던 분들의 주장이 합리적인 주장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인지 감수성 정책이 좀 갈 길이 멀다는 걸 여기서도 좀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안 발의자가 옆에 계셔서 정말 죄송하기는 한데 조금 이 점을 좀 보완해서 다시 한번 조례를 추진해달라는 의미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한 이래로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과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는 이유로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금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었으면 하는 그런 방향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게 보이는데요. 이게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법제화 해놓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잘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이미 지방재정법상에 성인지 제도가 예산 제도 있는데 네.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제대로 하지 못하냐 그걸 보니까 우리가 조례가 사실 없다가 보니까 이 전문적인 심의를 어디에서 할 건지 또 심의를 왜 해야 되는지 또 누가 어떻게 담당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은 그동안 성별영향평가센터에다 좀 맡기고 그래서 컨설팅 받은 대로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이런 방식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 규모는 조금 늘어나고 사업 대상 개수는 좀 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그 분석을 통해서 자료를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 이게 2020년이고 19년, 18년 그래서 금액은 뭐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 금액이라는 게 우리 도 전체 예산의 한 17.4% 정도가 성인지 예산서로 좀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이 중에서 91%가 사회복지 예산에 또 치우쳐져 있는 이런 면이 있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40% 이하로 사회복지 예산이 또 치우치는 거 보면 우리는 너무 한쪽이 편중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재난안전이나 농업, 해양, 수산 분야, 주민잔치, 문화예술, 관광 이런 전반적인 사업 분야까지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이 안 되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뭐 예산부서, 또 결산부서, 성평등 정책부서가 같이 또 협의도 해야 되고 전문가 심의도 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예전 그대로 반복되는 이런 패턴입니다. 특히나 도의회도 상임 심사라든지 예결위 심사가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충 사실 넘어가고 있고요. 더더욱이 이제 도청의 예산 담당관 안에 성인지 예산 담당자 사실은 없습니다. 도의회 전문위원실에도 없고요. 결산검사위원회도 성인지 예산 전문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패턴인데 어쨌든 공무원들은 매년 업무가 바뀌는 분들이 들어가서 작년 했던 거 그대로 다시 또 복사해서 붙이고 또 그것마저도 따로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게 성인지 예산서 작성하셔야 된다라면 또 좀 거부를 하고 있는 이런 패턴이 좀 되다 보니까 우리 전반적으로 봐서 경남도가 성평등 수준이 전국적으로 이제 하위권으로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원인을 찾아서 다음 연도에 성평등 목표로 다시 좀 수립하고 대책을 면밀하게 좀 세워야 되는데 역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안 지켜지고 있다 보니까 안 챙겼던 것이 이제 와서 보면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좀 쌓여 있었다는 걸 이번 조례를 통해서 좀 바꿔봐야 되지 않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네, 조례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제도는 있지만 실행되지 않았고 또 전담 부서도 없었다. 이 성인지 감수성은 양성 평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였기 때문에 보류 소식에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들은 어떤지 전화 연결로 의견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남 여성단체연합 여성정책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경옥 여성의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경옥입니다. 네, 위원장님도 경남도 성인지 예산제 조례안 소식 전에 들으셨을 텐데요. 이게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지금까지 경남 지역의 현 주소다 이런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부결은 아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심사 보류라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들었고요. 네네. 어쨌든 보류든 뭐 그 부분이 너무 좀 답답합니다. 지금 최근에 창원에서 그 여성 사장이 남성한테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창원의 이 문화가 굉장히 여성 혐오적이고 여성은 아무렇게 대해도 된다는 그런 이제 가부장 문화가 가장 심각한데요. 그랬을 때 정말 성인지 예산제라는 게 성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서 그 예산으로서 이제 이 성문화라든지 우리 가부장제 문화를 바꾸자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심사 보류를 한다고 하니까 답답한데 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좀 제대로 좀 논의해서 꼭 통과시키기를 좀 바라고 싶습니다. 네, 이 여성 단체에서는 조례안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역시 동일하실 것 같은데 조금 덧붙여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먼저 도 의원님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저도 그렇지만 여성단체에서 20년 전부터 이 여성 정책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고 모니터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별 영향 평가라든지 조례라든지 성인지 예산서 조례를 요구해왔고
그것들을 이제 김경영 의원님이 받아서 제대로 만들고자 하는데 네. 좀 제대로 그 내용을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공부도 하시고 해서 이게 왜 필요한지 그런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심사 보류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성단체 요구이기도 하고 여태까지 추정했던 부분들이고 우리 경남 지역이 좀 더 성평등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도의원님들께서 좀 감수성 교육을 좀 받으셔가지고 의식을 좀 높이고 그래서 이 조례가 꼭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시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얼마 전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관련 사태가 아직까지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기관장, 단체장들의 비슷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당연히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굳이 이유를 꼽자면 이 성인지 감수성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식이 부족하다. 남성 중심 조직 체계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예산제가 이런 부분에서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게 되려 그러면 많은 예산도 좀 투입되어야 되고 교육하는 방식도 바꿔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훈련 교육이나 또 공무원 교육 과정이나 농업 전문인 과정이나 이런 곳에도 성평등 관점을 가진 신분들이 함께 딱 교육하는 것들이 다양한 방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성인지 예산 제도를 통해서 또 이 성인지 감수성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한 7년 동안 이런 예산 제도를 좀 다루면서 그래도 이런 작성을 직접 해보니까 아 이것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구나 이렇게 정책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앞으로 모든 분들이 성인지 예산 이렇게 하면 아 이건 여성의 일이라든지 여성한테 이로운 일이라든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우리 경남이 지금 한 전국 성평등 지수 보면 하위권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가장 큰 것이 여성들의 일자리가 사실 경제활동 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여성 대표성이 낮은데요. 우리 경남도청 공무원들 보시면 알겠지만 실국장 여성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 경제활동 창구를 높이기 위해서 여성 일자리 담당 부수가 사실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아직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좀 문제라고 보고요. 또 조그만 예를 본다면 여성의 날이 국가 기념일인데 실제로 이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도민 350만 규모의. 그리고 양성평등 행사라면 여성만 모이고 남성은 아무도 안 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가 좀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그 대전 광주시 같은 경우는 기획조정실안에 성인지 정책 담당관을 두고 각 시국 사업마다 이 정책을 좀 평가하고 이제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잡고 있는 비해서 우리 정말 필요한 일도 지금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씩 바꿔 나가긴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성별 영역 평가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농민들한 농기계를 대여해주는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여성들은 좀 이게 너무 크고 힘들더라. 밭농사 할 때 필요한 걸 좀 소형으로 쫙 바꾸자. 그렇게 해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여성 농민들이 굉장히 환영하는 일들도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또 농촌에 농번기 때 급식 도우미를 만들어준다든가 또 급식을 또 같이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여성 농민뿐만 아니라 농민들 전부 다 사실은 만족해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성인지 정책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 있는 일들이 되고 이렇게 하면 서로 편견 없이 정책이 골고루 예산도 좀 수여할 수 있는 것으로 되면서 성인지 감수성도 같이 좀 높아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발굴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이런 성인지 정책의 좀 문제라고 봅니다. 네. 양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아직까지 나온다는 게 이 전반적인 시대적 흐름에 좀 뒤처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 원장께서는 이 성인지 예산제 조례안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례 자체는 당위성과 시대적 니즈가 반영되어 있는 거라서 꼭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하지만 이제 아무리 좋은 의도도 그 의도를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은 그 실제 의도한 것보다 그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실행이 될 수가 있다는 네. 점.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해서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성평등 부분이 지금 성인지 감수성 부분이 그 조직 문화나 이제 사회 구조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한 사람의 학자로서 그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는 사실 온 가족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가족 내의 그 아동 발달 시기상 그 우리가 이제 아들들에게는 그 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가사에 참여를 시키지만 아들들에게는 가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했고 취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애 주기별을 맞추면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 의원님 계실 때 이런 말씀 꼭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선출직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 의원이 이제 말한 내용에서 박 원장께서는 어떤 차이가 이번 조례안 통과를 좀 결정지을 걸로 보고 계신지요? 예, 사실 그 저는 뭐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그 뭐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킬 것이다 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약간은 조금 이제 그냥 조언을 드리는 형태로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이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형태의 주장보다는 타 시도에서 언제 어떻게 실행을 하고 있고 어떤 형태의 어떤 성과가 나왔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안들을 조금 주장을 하셔가지고 분명한 근거를 좀 제시하셔가지고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다소 이제 제 의견이 조금 애몰탈 수도 있지만은 저는 꼭 이 조례가 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잘 준비하셔서 꼭 그 재심에서 통과해 주셨으면은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잘 네, 들으셨으리라 보고요. 다음 임시회가 5월 12일부터 21일까지 열립니다. 이 조례안이 가결돼야 한다. 당위성 이 자리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어쨌든 어떤 정책이 제도화를 통해서 사실은 실행 기능이 있어야만 이 효과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번 조례 심사에서 많은 내용들이 좀 지적이 됐지만 뭐 어쨌든 저는 뭐 수정 보완해서라도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좀 가결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특히 이번에 이제 조례 심사를 통해서 집행부 의견은 예산 협의체가 기능을 다 담지 못한다면 차라리 성인지 예산 지원센터라는 이런 것들을 민간 위탁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내용들도 좀 보완을 해 나가겠다. 이런 뭐 더 효과적인 내용들 좀 나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좀 감안을 해 나가기로 하고 예산 협의체 위원회 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충분히 좀 조정해 나가면서 내용을 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전국적으로 다른 데는 뭐 자치구나 뭐 군 단위까지 실현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우리 경남에서는 단 한 군도에도 성인지 예산 조례가 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요. 최대한 이번에 수정 보완을 통해서 성인지 예산 제도가 경남도에 좀 정착할 수 있게끔 저도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원장께도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성인지 예산제 조례안 가결 누구보다 원하고 계신데 당위성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그 혹시 의원님 그 2018년 10월에 의원님께서 직접 주최하셨던 성평등 토론회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자리에 한 50-60명 이상의 그 참가 구성원들이 모였었는데요. 그 자리에 남성 참가자가 몇 명이나 참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 의하면은 두 사람 제 기억에 의하면 뭐 기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을 제외하면은 민간에서 참여하신 분이 유일하게 저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의 지적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성인지라는 그 이야기, 성인지 감수성을 이야기하게 되면 자꾸 여성 정책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사실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성인지는 그 남성과 여성 그리고 성소수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그런 문화의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께서 잘 처리해 주실 거라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인지 예산은 특히나 예산부에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편견을 좀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실국에서 양성평등 정책도 만들어내고 예산의 좀 불평등한 문제도 찾아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함께 좀 잘 지혜를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경남도의회 김경영 의원, 박정훈 경남공공정책연구원장과 성인지 예산제 조례안 내용, 앞으로 경남도 양성평등 방향성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춰서 충분히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 관련 조례의 등장과 추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소비자